6년 만에 재회, 울음으로 끝난 날.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찾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려고 애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진이를 키우고 생활비를 벌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수진이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낸 후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수진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밀린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과거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그를 마주쳤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수진이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는데 수진이가 친구를 만나 잠깐 놀겠다고 해서 저 혼자 슈퍼에 들렀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낯익은 채취가 스쳤습니다. 이 냄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봉지라면 몇 개를 들고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색바랜 청바지를 입은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였습니다. 6년 전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에게 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손에 들고 있던 사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나며 사과가 굴러갔습니다. 그 소리에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6년 전 그가 집을 나가던 날 말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짐을 싸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혜진 씨? 그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마저 변해 있었습니다. 6년 전에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가 아니라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주우려 몸을 숙였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겨우 사과를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민호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 잠깐만 얘기 좀. 할 얘기 없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냉정하게 나왔습니다. 민호가 움찔했습니다. 혜진 씨, 제발 잠깐만이라도 비켜주세요. 저는 그를 피해 다른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왜 하필 오늘? 민호가 뒤따라왔습니다. 냉동식품 코너 앞에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혜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발 5분만, 아니 3분만이라도 얘기 좀 합시다. 할 얘기 없다니까요. 6년 전에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비켜달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그랬습니다. 6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한 발짝 비켜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했네요.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꺼내려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자꾸 휘청거렸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방금 전 본 민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뭔가 많이 달라졌어. 6년 전 그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간다며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결국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의 민호는 저를 대할 때도 당당했습니다. 아니, 당당하다기보다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혼하자. 난 더 이상 이 생활을 할 수 없어. 수진이는 어떡하고? 양육비는 보낼게. 하지만 난 떠날 거야. 그 말을 하던 민호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이 냉정하게 말하던 그 표정. 하지만 오늘 본 민호는 달랐습니다. 초췌하고 주눅 들어 있고 뭔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혜진 씨, 장 보고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겨우 대답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차가운 타일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나? 손이 떨렸습니다. 6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동요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 위에 붙어 있는 수진이의 상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받은 모범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장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수진이가 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민호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초췌한 얼굴, 낡은 옷차림, 떨리는 목소리. 도대체 무슨 일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저는 급히 일어나 부엌 싱크대에 기댄 채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신 차려. 수진이 앞에서 이러면 안 돼.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의자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과로하지 마세요. 엄마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수진이는 언제나 이렇게 저를 걱정했습니다. 겨우 14살인데 벌써 어른처럼 의젓했습니다. 제가 혼자 이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엄마 괜찮아. 밥 먹자. 배고프지? 네. 엄청 배고파요. 그럼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와, 좋아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김치와 돼지고기를 꺼내며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저는 계속 민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냄비 안에서 김치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이 동네에 있는 거지? 민호는 이혼 후 다른 여자와 재혼해서 서울로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민호의 친구한테서 우연히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담담한 척했습니다. 사실은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수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 동네에 나타난 걸까요? 게다가 왜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알고 싶지 않아. 관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수진이가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체육 시간에 피구했는데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가 잘했구나. 네, 제가 마지막에 상대팀 에이스를 맞췄어요. 대단한데? 수진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 아이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먹는 내내 제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년 전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목격했을 때의 충격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도 토요일이었습니다. 민호가 회사에 간다고 나갔는데 저는 우연히 그가 호텔 앞에서 한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호텔로 들어가는 걸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따졌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회사. 왜?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다 봤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에요? 혜진 씨,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뭐라고요? 이혼하자. 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는 어떡하고요? 우리 딸은요? 양육비는 보낼게. 하지만 난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미안해. 민호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자고 있는 방문 앞에 잠시 섰다가 그대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8년을 함께 산 아내와 8살짜리 딸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잊자.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잠은 새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수퍼를 피했습니다. 조금 멀리 있는 대형마트까지 걸어가서 장을 봤습니다. 왕복 1시간이 걸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호를 다시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괜한 신경 쓰지 말자.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혹시 길에서 마주치지 않을까? 혹시 집 근처에서 다시 볼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혜진 씨, 괜찮아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제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진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현관문을 열었는데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교 정문 앞 담장 옆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기 있는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진이가 혹시 아빠를 알아볼까 걱정됐습니다. 수진이는 아빠와 헤어진 게 8살 때였으니 이제는 얼굴도 희미하게 기억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거의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둘러 학교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학교 정문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권리로 여기 와서 수진이를 기다려.
6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제가 다가가자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수진이를 한 번만 보고 싶어서요. 안 돼요. 혜진 씨, 제발. 수진이는 당신이 없어도 잘 컸어요. 이제 와서 나타나지 마세요.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하지만 딱 한 번만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수진이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애는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때 학교 정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호를 뒤로하고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친구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부르자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일찍 끝나서. 같이 가자. 좋아요. 친구들아, 나 먼저 갈게. 수진이가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고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민호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 대체 뭐가 하고 싶은 거야? 집으로 가는 길 수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하셨어요. 그래. 무슨 그림 그렸는데? 가족 그림이요. 엄마랑 저랑 그렸어요. 가족 그림. 네. 엄마가 저한테 밥 해주시는 거 그렸어요. 선생님이 따뜻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민호는 왜 수진이를 보고 싶어 하는 걸까? 6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딸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걸까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이 뭐든 간에 저와 수진이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응?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 질문에 손에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친구들이 아빠 얘기를 하길래요. 지민이 아빠는 지민이 학교 축제에 와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랬대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수진이가 크면 이해할 거야. 엄마랑 아빠는 왜 헤어진 거예요?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우리를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엄마는 수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것만 알아줘. 아빠도 나 사랑했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빠도 수진이를 사랑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도 나보고 싶어 할까요? 수진아, 엄마가 수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것만 알아줘.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방으로 돌아간 후 저는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빠도 나보고 싶어 할까요? 수진이의 그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고민했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수진이를 보고 싶어 하는 걸까? 6년 전 그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른 여자와 재혼하면서 수진이 얘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도 처음 몇 달만 보내고 그 후로는 끊겼습니다. 그때 저는 민호의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양육비 좀 보내달라고 전해주세요. 미안해요, 혜진 씨. 민호가 지금 상황이 안 좋대요. 조금만 기다려 달래요. 하지만 그 후로도 양육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그 돈 없이도 수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무슨... 하지만 오늘 본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초췌하고 애절한 뭔가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열어보니 민호였습니다. 혜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입니다. 딱 한 번만 수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30분이면 됩니다. 아니, 2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30분이면 된다고? 왜 하필 30분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걸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빠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내색하지 않아도 가끔 친구들이 아빠 얘기를 할 때 수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학예회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수진이는 저 혼자만 왔습니다.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서운해했는지. 한 번만 만나게 해줄까? 하지만 그 생각을 하자마자 6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민호가 저와 수진이를 버리고 떠나던 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잠에서 깨어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응, 수진아.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가셨어. 언제 돌아와요? 나중에. 수진이가 크면 돌아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민호의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 번만입니다. 딱 한 번만 만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만 만나야 해요. 그리고 수진이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문자를 보낸 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결정한 걸까? 혹시 수진이한테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얼마 후 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키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서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약속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주말 오후 2시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수진이가 일어나서 아침을 먹을 때였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오늘 엄마가 너한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야. 수진이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숟가락이 식탁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빠요? 응. 아빠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서 한 번만 만나기로 했어. 정말요? 정말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응, 엄마는 괜찮아. 수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걸 아니까. 제가 아빠 얘기한 적 없는데 엄마가 다 알아. 수진아, 아빠는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너에게는 아빠니까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떤 분이에요? 저 기억 안 나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가 8살 때 헤어졌으니 이제는 아빠 얼굴도 희미하게 기억하겠죠. 곧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수진아, 한 가지 약속해줘. 뭔데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든 너무 기대하지는 마. 알았지? 네, 엄마. 오후가 되자 저는 수진이와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입혀준 게 아니라 스스로 고른 옷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민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혜진 씨. 그리고 그는 수진이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금방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고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계속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우리 테이블만큼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너 많이 컸구나.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6년이 지났구나. 너 8살 때 마지막으로 봤는데 이제 중학생이 됐네. 네. 학교는 재밌니? 네. 재밌어요. 수진이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할까 싶어서 준비했어.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수진이가 상자를 열자 안에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펜던트 가운데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습니다. 예쁘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내가 8살 때 엄마 목걸이를 보면서 자기도 이런 거 갖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수진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어렸으니까. 당연히 기억 못하겠지.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빠가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내가 잘하는 걸 지켜보지 못해서.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잘 키워주셨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아.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정말 바보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았어. 아빠. 수진아, 넌 엄마를 잘 따라야 해.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아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테이블 위로 퍼졌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사세요? 아빠는 지금 이 근처에 살아. 작은 원룸에. 혼자요? 응, 혼자 살아. 그럼 예전에 같이 계시던 분은요? 수진이의 질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니.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떠났어. 아빠가 힘들어지니까. 떠났어. 힘들어지셨어요? 응.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거든. 빚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들 떠나더라. 민호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배운 게 있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잃고 나니까 알겠더라.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럼 이제 저랑 엄마한테 돌아오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저도 민호도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말하려는데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아빠는 돌아갈 수 없어. 왜요? 아빠가 너무 큰 잘못을 했거든.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그래서 아빠는 너희들한테 돌아갈 자격이 없어. 하지만 아빠가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후회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어떤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어.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를 많이 닮았어. 앞으로도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알았지? 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아빠는 항상 널 응원할 거야. 비록 곁에는 없지만. 민호의 말투가 마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 사람. 약속한 30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자 민호도 알아챘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민호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진 씨, 민호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수진아, 가자. 네, 엄마. 수진이가 일어서며 민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빠. 그리고 목걸이 고마워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 씨, 수진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아파 보였어요. 그래. 네. 뭔가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가 곧 멀리 간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엄마도 잘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의 말투, 표정, 모든 게 마치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잠들었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수진이를 바라보던 그 표정. 곧 멀리 간다. 그게 무슨 뜻이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4챕터. 며칠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호 씨 전 부인이신가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민호 씨 친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민호 씨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실 수 있으신가요? 병원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상태가 좀 안 좋으십니다. 무슨 병인데요? 그건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전화로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를 들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병원이라고? 무슨 일이지?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슨 병일까? 심각한 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7층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가 입원한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지?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병실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6년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카페에서 봤을 때보다도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뺨, 마른 팔. 병원 가운을 입은 민호는 환자 그 자체였습니다. 혜진 씨, 민호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 전화 받았어요. 친구분한테서.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혜진 씨, 친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기암입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췌장암이요. 작년에 진단받았어요. 작년에? 네. 처음엔 초기인 줄 알았어요.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았죠. 하지만 전이가 됐대요. 간으로 폐로. 민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곧 멀리 간다고 한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길어야 몇 달이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기암이라니. 그래서 수진이를 꼭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줘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6년 전에는 제가 혜진 씨를 버렸는데 이제는 제가 버림받는 신세가 됐네요. 무슨 말이에요? 재혼한 여자도 떠났어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나서요. 말기 암 환자를 돌볼 수는 없다면서. 사업도 망했어요. 빚만 남았죠. 친구들도 다 떠났고요. 결국 혼자 남았어요. 민호의 말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로 돌아온 거예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작은 원룸 하나 얻어서 혼자 살았어요. 매일 혜진 씨 생각을 했어요. 수진이 생각도 하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매일 후회했어요.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6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 안 했을 거예요. 혜진 씨와 수진이를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아무 소용 없죠. 하지만 꼭 말하고 싶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민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혜진 씨,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뭔데요? 수진이한테는 제가 아프다는 걸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아빠가 잠깐 일 때문에 멀리 갔다고만 해주세요. 왜요? 수진이가 걱정할까 봐요. 그 애는 아직 어려요. 아빠가 죽어간다는 걸 알면 힘들어할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한테도 미안해요.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했죠. 그만해요. 아니,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민호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혜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다른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민호 씨, 그 여자가 뭐가 좋았는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나요. 어리석었죠. 제 곁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민호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혜진 씨,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렇게라도 용서를 빌고 싶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라니. 6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다른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걸 목격했을 때의 충격. 그날 밤 민호와 마주했을 때의 배신감.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순간의 허탈함. 수진이를 혼자 키우며 울던 밤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전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요.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아세요? 8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수진이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혼자 수진이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하다고 다 되나요?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나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병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혜진 씨, 몸조리 잘하세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호가 아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6년 전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말기 암 환자라니. 말기암. 길어야 몇 달.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저녁 뭐 먹을래요? 엄마가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요. 수진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민호의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지.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가 잠든 후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맨 아래에서 하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우편함에 들어있던 편지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혜진 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조차 주제넘은 일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직접 말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글로 적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6년 전 제가 당신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신과 수진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지금 저는 병에 걸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건 모든 걸 잃고 난 후였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삶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만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고 가난해지자 떠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당신은 힘들 때도 저를 지켜줬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함께 버텨줬습니다. 수진이를 낳고 키우느라 고생할 때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배신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수진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옆에 있었어야 하는데, 제가 함께 키웠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이도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킬 자격이 없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민호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진짜로 죽어가는 거구나.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며칠 후 수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응? 아빠 또 만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손에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 그래? 저번에 만났잖아.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더 얘기하고 싶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지금 바쁘셔. 저번에 곧 멀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요. 제발요, 엄마. 수진이가 처음으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민호의 부탁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그 부탁. 수진아, 엄마, 왜 그래요? 제가 아빠 만나는 게 싫으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왜 한 번 더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진정할 수 없어요.
저는 아빠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수진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무 큰 소리 쳤네. 엄마는 아빠를 미워하잖아요. 뭐라고? 엄마가 아빠를 미워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못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수진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아빠를 만나게 안 해주는 거예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아빠를 미워해요? 아빠도 후회하고 있잖아요. 아빠도 저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수진아, 넌 몰라. 아빠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다 알아요. 친구들한테 다 들었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다는 거, 엄마랑 이혼했다는 거, 우리를 버렸다는 거 다 알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를 한 번 더 보고 싶단 말이에요. 수진아, 엄마는 아빠를 용서 못해도 전 용서하고 싶어요. 아빠도 후회하고 있잖아요. 왜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수진이가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수진이를 안으려 했지만 수진이가 밀쳐냈습니다. 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 마음 몰라요. 수진아, 엄마가 이해해. 하지만 이해 안 해요. 엄마는 자기 감정만 생각하지 제 감정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는 걸까? 내가 제 감정만 생각한 걸까? 그날 밤 수진이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6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민호가 다른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걸 목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새벽에 들어오자 따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 못하겠어. 뭐라고요? 이혼하자. 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어떡하고요? 우리 딸은요? 양육비는 보낼게. 하지만 난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당신 미쳤어요? 8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수진이도 있잖아요. 미안해. 하지만 난 결정했어. 민호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수진이가 자고 있는 방문 앞에 잠시 섰다가 그대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가셨어. 언제 오세요? 나중에. 수진이가 크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가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수진이를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저는 민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다르구나. 수진이는 아빠를 용서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수진이의 마음까지 막을 권리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엄마, 수진아. 저는 다가가서 수진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어젯밤에 너무 심했어. 아니에요.
제가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수진아, 엄마도 생각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요? 응, 엄마도. 아빠를 다시 만나볼게.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호를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렵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어 낡은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6년 전 이혼하던 날 벗어둔 반지였습니다.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우리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민호와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민호는 다정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이에요. 어색한 첫 만남이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1년 후 민호가 프러포즈했습니다. 혜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오기도 했고, 주말에는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2년 후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혜진 씨, 고마워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다니. 우리 잘 키워보자. 그럼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민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돈도 벌고 사업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 수진이랑 시간도 좀 보내줘. 알아. 조금만 참아.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시간 낼게. 하지만 그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반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병실 좀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 저예요. 혜진이요. 혜진 씨, 수진이가 아빠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해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네. 한 번 더 만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한테는 아직 병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적절한 때에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 며칠 후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여보세요? 혜진 씨 맞으시죠? 저 민호 씨 담당 의사입니다. 네, 그런데요. 민호 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족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의식은 있지만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이 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엄마, 아빠가 많이 아프셔. 병원에 가볼래?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아빠가 아프시다고요? 응, 어제 병원에서 연락 왔어. 가서 한번 보고 오자.
지금 바로요? 응. 빨리 씻고 나와.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많이 아프세요? 응, 많이 아프셔.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가서 보면 알 거야. 빨리 준비해. 30분 후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아빠, 많이 아프실까요? 응,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7층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이의 손이 더 세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많이 수척하셨을 거야. 놀라지 마. 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 봤을 때보다 더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를 보더니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민호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수진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어디 아프세요? 왜 이렇게 말랐어요? 아빠는 괜찮아. 걱정 마. 거짓말이에요.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아빠가 속상해. 아빠,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민호가 수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민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아빠는 너한테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빠, 내가 잘하는 걸 못 봤어. 학교 입학식도, 운동회도, 학예회도 다 못 갔어.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는 너한테 너무 못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한테 제시독일 계속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 하지만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이에요? 아빠 나으시면 되잖아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많이 아파. 아주 많이. 그럼 치료받으시면 되잖아요. 약 드시고 주사 맞으시고. 아빠 병은 그런 걸로 낫지 않아. 수진이가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곧 멀리 갈 거야. 아주 멀리. 멀리요?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그 말에 수진이가 얼어붙었습니다. 하늘나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아파서 곧 하늘나라로 갈 것 같아. 아니에요.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안 가셔야 해요. 저랑 엄마랑 같이 살아야죠. 미안해, 수진아. 아빠도 같이 살고 싶어. 하지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수진이가 민호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제발 가지 마세요. 저 이제 아빠 만났잖아요. 이제부터 같이 있어야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아빠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아빠 몸이 말을 안 들어. 싫어요. 아빠 가면 안 돼요. 수진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수진아,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간대요. 어떡해요?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민호가 제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혜진 씨, 죄송합니다. 제가 수진이한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알 권리가 있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병실안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가 진정했습니다. 민호가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를 많이 닮았어. 아빠, 앞으로도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알았지? 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아빠 없이 어떻게 행복해요? 할 수 있어. 넌 강한 아이야. 엄마도 옆에 계시고.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야. 아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아빠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하지만 엄마는 그런 아빠한테도 수진이를 만나게 해주셨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만하세요. 아니에요.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민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와 수진이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얼마나 남았어요? 엄마도 잘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 아빠, 왜 이렇게 됐어요? 병 때문이야. 아주 나쁜 병에 걸리셨어. 수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아빠를 만났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힘들어. 하지만 우리 힘내야 해. 엄마는 아빠 미워하세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아. 복잡해. 엄마 마음도 복잡해. 저는 아빠가 좋아요. 이제 만났는데 벌써 보내기 싫어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가까이 와봐. 수진이가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목걸이 하고 있구나. 네. 아빠가 주신 거 매일 하고 있어요. 고마워. 그거 하고 다니면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정말요? 응. 아빠가 비록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항상 너를 보고 있을 거야. 아빠, 수진아, 아빠를 잊지 마. 나쁜 아빠였지만 너를 정말 사랑했어. 저도 아빠 사랑해요. 민호가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도 아빠 보러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자주 가자.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수진이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저도 거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민호와 다시 만날 줄도, 그가 죽어간다는 걸 지켜봐야 할 줄도 몰랐습니다. 운명이란 게 이런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진이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퇴근하면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첫째 날에는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눕기는 했지만 대화는 가능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말하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 씨, 오늘 꼭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네.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수진이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수진이를 조퇴시켰습니다.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겨서요. 수진이 좀 보내주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수진이가 괜찮나요? 가족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학교 앞에서 수진이를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오늘 가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빨리 가야 할 것 같아. 아빠,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민호의 친구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혜진 씨 오셨어요. 네. 어떤 상태예요? 의식은 있는데 많이 약하세요. 저와 수진이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민호 씨, 제가 부르자 민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혜진 씨, 수진아,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민호가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수진아, 미안해. 아빠,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아빠 잘못 없어요. 민호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아빠 말씀 많이 하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 꼭 해야 할 말이야. 민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넌 아빠의 자랑이야.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아빠, 엄마를 잘 따라야 해.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야. 네, 아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아빠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는 안 가실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곧 갈 거야. 하지만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수진이가 민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민호가 수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해, 수진아.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아빠. 한참 후 민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혜진 씨, 네, 가까이 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편지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저는 서랍을 열어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읽어주세요. 지금은 안 되나요? 지금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떠나고 난 후에 읽어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혜진 씨,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당신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아니요. 꼭 말하고 싶어요. 민호가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민호 씨, 행복하세요. 제발, 행복하세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꼭 하고 싶었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혜진 씨, 네,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민호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들을 수 있어서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병실 안을 물들였습니다. 민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혜진 씨, 수진아, 네 아빠,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 씨, 민호 씨. 저는 민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빠.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 확인되었습니다. 오후 6시 23분. 의사의 말이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수진이가 민호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친구 몇 명, 먼 친척 몇 명, 그리고 저와 수진이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국화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민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이지? 자세히 보니 수진이가 아기였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민호가 수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수진이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빠 안녕히 가세요. 저 아빠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낮은 음악 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가신 거예요? 그래, 수진아.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응. 너무 슬퍼요, 엄마. 엄마도 슬퍼?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6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 하지만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 수진이의 아빠. 어떻게 정리해야 하지, 이 감정을.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빈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혼자 아빠랑 있을게요. 엄마는 좀 쉬고 오세요. 괜찮아? 네. 아빠랑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엄마는 밖에 있을게.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준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손으로 쓴 제 이름. 천천히 편지를 열었습니다. 혜진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당신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6년 전 제가 저질렀던 잘못은 평생 후회할 일이었습니다. 당신과 수진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했던 것.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 후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 재혼한 여자는 제가 힘들어지자 떠났습니다. 사업도 망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당신은 제가 힘들 때도 곁에 있어줬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함께 버텨줬습니다. 수진이를 낳고 키우느라 고생할 때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배신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병에 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었습니다. 혜진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에 수진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라도 당신을 볼 수 있어서, 수진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옆에 있었어야 하는데, 제가 함께 키웠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혜진 씨, 부디 행복하세요. 저를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당신 자신은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수진이를 부탁합니다. 그 애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하늘에서 항상 당신들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했을 때,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헤어진 후에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민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호 씨. 한참 후 저는 다시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영정 앞에 앉아 민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열심히 살게요.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될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저 지켜봐 주세요. 약속이에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저도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 이제 정말 보내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낡은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6년 전 벗어둔 반지였습니다.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음 날 발인이었습니다. 민호의 관이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화장장까지 따라갔습니다. 화장장 앞에서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민호 씨, 이거 가져가세요. 반지를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게요. 관 위의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당신과의 추억들, 행복했던 시간들, 그것들은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죠. 수진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수진아,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해. 수진이가 관 앞에 섰습니다.
아빠,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 우리는 함께 관에 절을 했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네, 엄마. 우리는 함께 화장장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6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난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미움도 용서도 후회도 그리움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와 수진이는 민호의 유골함을 모시고 납골당에 갔습니다. 작은 공간에 유골함을 모셨습니다.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달았습니다. 김민호 1978년 3월 15일 - 2025년 11월 16일 수진이가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저도 꽃을 놓았습니다. 민호 씨,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납골당을 나오는 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끔 아빠 보러 올 수 있죠? 그럼 자주 오자. 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아빠 만나게 해줘서 마지막이라도 아빠랑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수진아, 저도 알아요. 아빠가 우리한테 못된 짓 했다는 거. 하지만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후회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넌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마지막에 한 말 기억나요?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했구나.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에게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엄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저기 계신가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끝까지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해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지만 이제는 놓아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6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났지만 그 끝에는 작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민호의 마지막 바람대로 행복하게. 그리고 그것이 제가 민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수진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모범상이었습니다. 엄마, 저 상 받았어요. 우와, 우리 수진이 대단한데? 이거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 다음 주말에 아빠 보러 가자. 네. 주말에 우리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수진이가 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봐요. 제가 상 받았어요. 아빠가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살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저도 민호 앞에 섰습니다. 민호 씨, 수진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키울게요.
납골당을 나오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슬프지 않아요. 그래. 네. 아빠는 하늘에서 저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 수진아. 우리 열심히 살자. 네,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야. 6년 만에 재회, 울음으로 끝난 날.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민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후회, 사과, 그리고 사랑. 그것들을 안고 저와 수진이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본 영상의 이야기는 극적 재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